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되나 봐요. 네. 오늘 오전에 시장님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예, 뭐 공식 석상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뭐 좀 피차간의 예의는 좀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뻔뻔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과하셨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언론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요청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3년, 24년 합쳐도 7번밖에 안 됐었는데 25년엔 20건이나 언중위에 제소를 했고 26년에는 현재 2월인데도 9건이나 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수가 한 문장짜리 반론 보도에 불과합니다. 이 주요 내용은 시장 역점 사업들 관련들인데 오늘 오전에도 감사의 정원 관련한 MBC 보도가 악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언론에 대한 통제 욕구의 발로가 아닌지 싶은데요. 전혀 아니고요. 뭐 의원님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들어서 특히 한 9월경부터 민주당의 아주 집중적인 서울시 행정에 대한 관심 표명이 과도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량이 폭증을 했고 실제로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서울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박강산 의원님 언급했던 그 MBC 보도조차도 저희는 정정보도 신청 안 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뉴스도 정정보도 청구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그건 해명 자료만 냈더라고요. 제가 반론 보도, 정정 보도가 인정된 건은 거의 없고요. 거의 반론 보도인데요. 20%가 정정 보도가 인정이 됐다고 그 기사에 오마이뉴스 거의 기사에 이렇게 나와 없는데 있습니다. 그 뭐 보기에 따라 20%가 다른데 거의 없는 건가요? 반론 보도 많죠. 거의 한 문장짜리더라고요. 저한테도 반론 보면 보도 한 종종 문장짜리 아닙니다. 자료를 반론 보도 누락해서 제목이 주시는데요. 그렇고요. 저한테 내용은 자료를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저 말 좀 할게요. 종종 자료를 저한테 누락하고 주시는데 언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선거 앞두고 초조하신 건 알겠지만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초조한 게 아니라 선거 앞두고 바로잡을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입틀막 효과가 상당합니다. BTS 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음 달 21일이면 광화문 광장에서 BTS가 콘서트를 합니다. 저도 아미기 때문에 BTS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연 보여주고 뭐 아리랑이라는 새 컨셉에 맞게 한국적인 공간에서 공연하게 된다는 점은 좀 기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요. 뭐 야외 공연이기도 하니까 콘서트 인원 말고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외국 아미들도 많이 들어와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에 광화문 광장을 허락할 때 안전, 교통, 뭐 주변 상권 대책이나 뭐 공연이나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하신 건 맞습니까? 네. 뭐 어떻게 고려하셨나요? 일단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행사를 치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 그 다음에 인파 관리,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제일 현실적입니다. 근데 광화문 광장 근처에는 그동안에 대형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그 건물주들의 협의가 동의가 가능한 화장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이 배치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한 그런 그 행사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다. 그것이 전부 체크가 된 다음에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주고 나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이제 협의 과정에서 아마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광화문에 존재를 하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은 오늘 그 보도에 따르면 BTS 공연 탓에 전시만 하고 예정돼 있던 공연은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 또 이 문제가 결국에 좀 불거지게 된 게 지난 주말쯤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인데 이 결혼 예비 부부들이 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처에서 결혼식장에 하객이 그래서 몇 명이요 하고 연락이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 선후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저도 그 언론 보도가 나온 날 확인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최소화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이제 미리미리 알려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서 그 뭐 예식장을 예를 들어 호텔이 운영하고 있다면 호텔 측에서 미리 알리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나중에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26만 인파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최근에 예식장 하객 수를 최근에야 알리고 확인을 했다는 제가 제보를 듣고 좀 황당했거든요. 이게 뭐랄까 스마트 도시 서울의 위기 관리가 맞나 싶어서요. 이 BTS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스타긴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암이라고 하더라도 BTS의 공연을 위해서 일상을 희생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에 하객이 못 온다든지 아니면 일본 상인들이 저희들이 장사를 접는다든지 결혼식을 뭐 큰 공연을 즐기려던 시민들 일정이 틀어지고 뭐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결혼식을 치르지 마라, 뭐 치러라 이런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당연하죠. 시장님, 저도 결혼식을 치러봐서 알지만 주변에 뭐 집회라도 있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날이 겹쳤다는 거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계약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호텔 측이나 예식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아마 상당한 갈등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은 보통 1년 전에 잡거든요. 네. 근데 이거 행사가 정해진 것은 몇 달 전이어서 많은 예비 부부들이 좀 당황하긴 할 겁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욕할 대상이 BTS가 될지 서울시장이 될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BTS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욕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요. 경찰 예측으로 약 26만 명 정도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 광장까지 운집을 한다는데 이 인파는 우리 서울시가 여태까지 다뤘던 인파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저마다의 그 질서 유지의 정도 생각이 다를 거고 들떠 있을 거고 또 막 엄청 이동을 할 거고요. 주변 지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와 비슷한 종류의 인원이 모인다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인파 계획은 어디가 주도해서 세웁니까? 이태원 참사 때처럼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계획이시죠? 네, 경찰과 아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나요? 아니면 하이브가 주체니까 또 하이브 계획에 따라 하나요? 경찰이 주도를 해야 될 겁니다. 경찰이 주도하고 그럼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이 되나요? 서울시는 최대한 협조를 해야죠. 서울시도 또 소방본부가 있으니까. 네, 소방본부에 있으니까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은 3자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 측과 경찰 그리고 서울시가 협조를 하고 있고 주로 질서유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경찰이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서울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떻게 동선은 어떻게 짜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질서유지요원을 배치를 할지 그리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설치 비율이나 또 필요하다면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날 좀 비상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또 인근에 유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골목도 많아서 디테일한 서울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지금 서울시가 안전대책 뭐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보다 좀 BTS 공연에 어떻게 하면 숟가락을 얹어볼까를 고민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전시 행정에 집중하신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 BTS 공연이 결정된 뒤에 서울시는 자료 화면과 같이 BTS 공연하고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같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중 제일 황당했던 건 감사의 정원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한강버스에 랩핑을 하겠다. 아미 전용 기후 동행 카드를 발급하겠다. 뭐 각종 오세훈 시장의 문제적 역점 사업에 BTS를 얹으려고 했다는 건데요. 감사의 정원은 심지어 공사 펜스 때문에 사실 공연 관람객의 위험도 더 문제가 되는 장애물입니다. 시장도 인정했듯이 또 지금 상태로 놓으면 또 좀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걸 거기서 공개하고 어떻게 하신다니까 좀 생각할수록 황당한데 이 오세훈표 전시행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부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백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전부 검토 단계에 불과했고 지금 한다고 결정된 건 거의 없고요. 방금 전에 이 PT 자료가 뜨길래 담당 국장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저 중에서 암이라고 표시된 것들 있죠. 암이 전용 뭐 한다.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거하고 4군데의 암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기후동행 카드라든가 생활체육행사, 서울굿즈 이거는 검토됐다가 전부 다 그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고요. 저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획된 건 우측 상단의 청계광장 대형 해치부터 시작해서 관광 홍보 부스,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연출,
아마 그 정도 서울광장의 경관 조명 이렇게 네 종류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방금 네, 전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IP 문제로 거절되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구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서울시 공식 사회가 BTS의 IP를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안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BTS 공연을 반대하진 않는데요. 서울시가 BTS 방패 삼아서 시민의 생활의 일상을 희생시키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고요. 이왕 결정됐으니까 인파 관리에 좀 집중해 주시고 공연일에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광화문에 있었던 다른 행사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12월 12일에 광화문에서 윈터 페스타, 그러니까 서울라이트 광화문 개막식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무대는 예년엔 없었던 무대인데 개막식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울라이트 행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컨셉인데 보라색에 맞춰서 무대 바닥도 옆에 벽도 보라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색만 갑자기 개혁신당이 떠오르는 오렌지색, 그러니까 서울색인 모닝 옐로우로 변경이 됐습니다. 굳이 컨셉이 있었는데 딱 봐도 안 어울리는 바닥색으로 왜 변경이 됐을까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계획이 세워질 때는 서울색이, 그러니까 올해의 서울색, 2026년도의 서울색이 발표되기 전이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서울색이 발표가 되니까 그 색을 좀 적용하고 싶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원래는 시트지를 붙이기로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시트지가 미끄러워서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도료를 칠해서, 페인트를 칠해서 색을 내자, 이렇게 계획이 되면서 새로 발표된 서울색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뭐 설명 그렇게 들으셨는데 공사 이틀 전에 갑자기 무대색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개막식 행사에 이 노란 목도리랑 오세훈 시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셔야 돼서 바닥이 그 색으로 바뀌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서울색을 정하고 홍보하는 일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당하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좀 따져보기 바라고요. 부당하다고요? 네, IP라는 게 제대로 인식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색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매년 바뀐다는 점이 그게 반영한 굿즈도 그렇고 뭐 굿즈 예쁘긴 합니다만 매번 바뀌고 또 명함도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이 바꾸시더라고요, 색을. 뭐 이거저거를 많이 바꾸는데 좀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그건 싶습니다. 아니고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처음에 서울색을 선정했던 거는 2007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의 토속적인 색깔, 그러니까 서울의 자연환경이나 지리에 어울리는 그런 색을 추출을 했었는데, 추출하고 보니 그때 대부분 탁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썩 모아놓으면 색깔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단청색보다도 훨씬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흐린 색이죠. 탁한 색이죠.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들어와서 서울색은 좀 밝은 색 계통, 명도가 높은 색으로 아마 선정하는 걸로 원칙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꺼번에 발표하니까 아무도 인식을 못합니다, 서울색을. 그래서 매년 하나씩 하다 보면 아마 한 10년 쌓이면 뭐 무지개 빛깔이 다 이제 비슷한 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벌써 첫 해에 스카이 코랄이었나요? 두 번째 해 그린 오로라, 올해 모닝 옐로우인데 전부 다 이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 계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좀 모아놓으면 제법 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트로 원래 좀 나중에는 완결된 그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횟수가 거듭될수록 다채로운 색깔이 확보가 돼서 이제 서울에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색깔들을 아마 추출해서 쓸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독특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정원 넘어갈게요.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시장께서 직접 작년 7월에 받들어 총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쓰셨어요. 네. 근데 며칠 전 CBS 라디오에서는 받들어 총이라기보다 의장대 서열이죠. 그걸 받들어 총이라고 폄하를 하시는 분은 저는 자유민주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일반 생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들어 총이라고 말하면 마치 폄하하는 거다, 이렇게 또 논리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연말에 그 부분부터 한국문화연대가 일단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 쭉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론조사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연말에 감사의 정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응답자의 82.3%가 이 사업 처음 들었다 그랬고 그중에 60.9%가 사업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 밭들어총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저는 대다수의 시민이고 시장이야말로 자유민주 가치에 대해서 좀 일반 시민과 생각이 동떨어지신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의 기존 생각에서도 밭들어총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걸 폄하한다고 하시니까 비판에 방어하기 위해서 좀 논리를 왜곡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형물을 발주할 때, 그러니까 설계를 발주할 때 아이디어를 먼저 공모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헌법 정신을 상징화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될 것인가를 놓고 아마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이 밭들어총 내지는 의장대 사열 이것이 이 자유, 민주, 평화 이것을 상징화하는데 상당히 적절하다 이제 이런 채택이 있었고요. 저 밭들어총과 의장대 사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 그 조형물의 컨셉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도 밭들어총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자주 썼었어요. 저한테 밭들어총은 굉장히 숭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쓸 때 밭들어총을 평화가 아닌 전쟁이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뜻으로 자꾸 그때 김민석 총리도 현장에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밭들어총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하는 쪽이 인용할 때 뜻은 다르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 그러면 뭔가 차별화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의장대 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장대 사열을 쓸 걸 하고 후회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저 스스로는 밭들어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장대 사열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밭들어총이라는 의미가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님은 평화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이것은 약간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부적절한 상징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첨예한 이슈인데 제가 분명히 저번 시정질문 때 질의를 드렸어요. 이거가 초반에 도입될 때 이런 형태의 조형물로 광화문 광장에 세워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부분이 추모하는 거 좋지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의 의장대 서열의 방식의 사열이든 밭들어총이든 이런 거대한 조형물을 여기에 광화문 광장에 세운다는 사실을 두고 여론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차피 지금 시정명령 들어와서 중지된 상태인데 보니까 밑에 파기 정도만 하셨더라고요. 이참에 공정률도 55%니까 여론조사 한번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밭들어총 내지는 의장대 사열 모양의 상징이 채택된 것은 컨셉만 채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제 기억에 작품이 한 10개 이상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 경쟁 저 다 봤습니다. 공모에. 사실은 그걸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선호했던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걸.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 그거 심사위원 평도 다 봤는데요. 네.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그 내용을 조금 넘어가실까요? 글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상징물의 의미나 이것이 차지하는 그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네, 무슨 맞습니다. 말씀이냐 하면 미리 컨셉을 정해놓고 의장대 사열을 형상할 거를 지금부터 공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22개국의 청년들을 어떻게 추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22개, 3개의 밭들어총 형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애초에 전제가 참전 용사를 기리는 시설물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거기를 기념물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참전 용사의 숭고한 뜻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를 경쟁을 붙였는데 형상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그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또 다시 찬반을 묻습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광화문 광장을 물론 시장님이 초반에 만들긴 했지만 그것은 경복궁이 있고
이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있는 그리고 한글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고적을 다루는 국가 상징 공간인지 거기에 참전 용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하거나 조사하지도 않고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여기 참전 용사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조사를 하고 조형을 만드시니 그렇지 않죠. 당연히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공정이 55% 진행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저는 이미 충분히 변경 가능해 보이던데요. 공사 진행 상황을 보니까요. 어떻게요? 지금 바닥밖에 안 팠더만요. 이미 석재는 다른 데서 제작하고 있죠. 아이 석재 뭐 얼마 현장에 된다고 없다고 해서 그러십니까? 진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걸 취소를 하자 그러면 그거는 지나치게 그냥 정치적인 그거 주장이시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경제적인 주장이신데요.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과 여론을 파악해 보자는 주장을 왜 받아들이시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하는 게 뭐 아니, 그렇게 이미- 대단한 일이어서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이미 결정이 돼서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이거를 일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중단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서울 시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시의회가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시의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셨잖아요. 그 논리도 잘못됐습니다. 절차적으로 부족한 사업을 통과시켜준 거 시의회 잘못입니다. 아시다시피 의회가 통과시켜주고 예산도 승인해줬으니까 문제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건 아니죠. 절차 하자 있는 사업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한 집행부 탓도 있는 그건 겁니다. 아니죠. 그리고요, 이 조형물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할 때 윤석열 정권 시절인데요. 이때 국가주의적 상징물을 하겠다면서 무슨 타오르는 불꽃 이런 거 하겠다면서 서울시, 윤석열 정부, 종로구청까지 절차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 소홀하게 절차가 돼 있는 이 사업을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게 맞지. 우리가 통과해줬으니까 다 맞다. 하자가 치유됐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설명 자체가 저희가 정치라고 얘기한 걸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전 정부에서 통과가 됐다. 이런 전 정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소홀히 절차를 다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홀히 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 그다음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까지 다 함께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권에서 한 거 다 잘못됐다, 소홀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죠. 네, 뭐 오세훈 시장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 지적된 시정명령 내용은 절차적인 문제고 윤석열 정권 당시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그때도 누락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직권 남용이라까지 오늘 얘기하시던데 그럼 저항권 차원에서 고소라도 하시게요?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네. 그런 일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아직까지 국토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점을 먼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그 일처리 방식을 보면 이건 분명히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 다시 말해서 실시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은 그런데- 국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적인 결정을 통해서 한 일을 가지고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한창 진행되는 절반 정도 진행되는 공사를 중지해라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상식적이지 않죠. 저는 법을 떠나서. 국무총리의 시정 명령 부분에서 제가 검토한 부분은 좀 덜 검토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정원 위치의 대부분의 땅은 국유지잖아요. 땅의 땅이 주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뭐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유진지 제가 볼 때는 시유진지 하자 있는 결정을 한 국유진지가 시장님과 중요한 게 서울시 아니라 의회인 제가 같이 책임을 지고 이걸 그만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죠. 저번에 그 재정균형 얘기하실 때요. 저한테 서울시원이 아니고 강북구 의원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빈정대셨잖아요. 빈정됐다기보다 상징적인 비교를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은 그러면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장답게 얼마나 했는지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이라고 새로 뭘 내셨길래 한번 봤어요.
무척 실망했습니다. 이미 했던 일들을 한데 모아 표지가리 한 것에 그렇지 불과하더라고요. 않습니다. 재정 분명히 문제가 3년 전 거기에 제가 이 핵심이거든요. 자리에 시장과 2040 서울 도시계획 견포하면서 그랬어요. 서울시는 지역균형 발전에서 동북권 개발 얘기하면서 강북구와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없어서 강북구 홀대론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렸더니 시장께서는 역세권 사업이 어떠고 하면서 재개발 얘기만 하셨거든요. 강북구 장북 전성시대 2.0 뭐 강북구와 관련된 사업은 여전히 4년째 이럴 밖에 없는데 뭐가 있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강북구만 아니라 아마 서울 한 자치구를 따지면 또 더 있겠죠.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강남북 균형 발전 이럴 때 강남을 제외한 서남권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강남은 강남 3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자치구 이외에는 다 비강남 지역, 강북이라고 상징되는 이런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골고루 자치구별로 배치하는 건 사실상 어렵죠.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다 이득을 봅니다. 예를 들면 내부 순환로라든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예를 든다든가 강북 횡단선과 같은 지하철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게 지나가는 노선은 뭐 5개 자치구, 10개 자치구 이렇게 특정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이 꼭 그 자치구에 지하철 역사가 만들어지고 진입로, 진출로가 만들어져야 혜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넓은 범위로 파악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 포함된 사업도 있다고 아까 막 말씀하시던데 새로 그 포함된 사업들은 용역이 진행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림만 있나요? 새로 포함된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재정이 그동안에 일반 재정을 쓰는 걸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는 재정을 전부 특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6조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6조 정도는 예를 들면 비강남 지역에서 행해지는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받아내는 공공기여금을 2조 5, 6천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뭐 GBC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아니요, GBC에서 나온 건 GBC 근처에 있습니다. 그건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공공기여제도는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에 있는 사업도 강북에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부지 중에 불효불급한 부지가 있으면 팔아서 한 2조 한 3, 4천억 정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재정이 들어가는 게 나머지의 절반 그리고 펀드를 만드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정 계획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표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상황에서 다시 전성시대 2.0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용역에 들어간 거라도 있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용역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착공장계에 들어간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하고 있으신 것들을 한데 모아서 표지가리를 한 게 아니냐고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 진행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 보니까 꽤 됩니다. 강북 지역에, 그러니까 비강남 지역의 사업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거, 교통, 문화시설, 그러니까 직주락을 다 포괄하는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지도로 표시를 해서 고루고루 강북 지역에 여기저기 분포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 하는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포장을 새로 했다 뭐 그런 거네요. 정리를 해보면요. 16조라는 돈도 그러면 여태까지 앞으로 새로 들어갈 돈이 아니고 이미 쓴 돈도 포함이 된 돈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아닌데요. 예를 들면 지하 고속도로 같은 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네, 시장님 강북 정확히 횡단선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동북선은 이미 중간 정도 그렇죠. 진행됐습니다. 동북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들어갈 부분도 많습니다. 그 앞으로 부분에 들어갈 대한 비용은 한 8천억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16조 안에는 1조 7천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사용한 돈도 이 16조 안에 재정 계획에 넣으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이게 계산이 표지가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계산돼 있는 건 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랍니다. 새로 더 저한테 들어갈 어제 거짓말하신 분 다시 찾아오세요. 본부장님, 저번에도 이상하게 답변하시던데 다시 찾아오세요.
동북선에는 1조 7천억 원이 전체 이번 사업이고 계산에는 빠져 있을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따져보겠습니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 뻥튀기고 전시행정이며 표지가리 정책이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질의 드릴게요. 이영실 의원님 시정 질의에 따르면요. 한강버스 배터리가 특히 전기 배터리 같은 거 충격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위험하다. 근데 한강버스 선체는 매우 얇은 알루미늄 선체라서 충격에 좀 쉽게 찢어질 수가 있다. 근데 한강이 1월에 얼었었는데 제가 제보받은 영상들을 봐도 얼어있는 그 한강을 쇠빙선처럼 막 깨면서 운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민중의 소리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위험하게 느껴졌는데 한강이 얼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매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해주신 말씀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선장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뭐 그것이 그렇게 뭐 약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얼음인 경우에 운항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가고요. 완전히 결빙이 돼서 이걸 쇠빙선처럼 깨는 것은 그건 상식 밖이죠. 확인 한번 해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결정은 또 누가 내리는지 이걸 좀 실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또 언제 나왔는지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쇠빙선 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 일자와 계약 조건이 명시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에 올 초 행안부가 한강버스 관련해서 민간 10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점검했고요. 결과 규정 위반이 28건, 유지관리 미흡이 39건, 개선 권고 53건에서 한 120건 정도로 개선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했더니 시장이 저번 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선착장 쓰레기통이 어디 있냐 같은 지역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라며 볼멘소리를 하셨어요. 시장님, 전선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게 문제가 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120개를 화재 감지기 같은 안전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전석이라고 했으면 조타실에서 양쪽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데 이거는 시장에게 뭐 쓰레기통 위치 같은 그런 별거 아닌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 모든 지적들이 120건 안에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이런 것도 아니라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소리, 점검 소홀만 밝혀져도 그 관리자는 형사 책임을 묻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런 있더라고요. 것들은 결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데 일부 지역적인 지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지역적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거 다분히 굉장히 정치적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때 120건을 시장은 항상 본인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은 그렇지 않다, 정당한 아니, 설명 비판은 한번 지역적이지 들어보세요. 않다 이렇게 폄하하시는데 인정할 생각은 전혀 설명을 없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지 않았다면 총리께서 광화문 광장도 가서 감사의 정원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라. 한강버스에서도 뭐 잘못한 거 하자 찾아내라.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120가지를 찾아내는 일이 상식적이겠습니까? 저는 한강버스 진행 상황을 봤을 땐 더 안 나온 게 신기하던데요. 한강버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태까지 굉장히 덕지덕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지 한강버스에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제 기억에 지금 엘리베이터에 스위치가 달린 위치가 너무 높다, 낮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걸 그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120개 중에 운행과 관련된 거를 그 몇 개나 고쳤냐 따져보니까 뭐 89가지인가 운행과 관련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고쳐라, 빨리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다 교정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24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행안부에 서면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던데 어제 제출됐나요? 아니요,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앉았다 벌써 일어나시는데요, 박진영. 벌써 위원장. 오래전에 89가지 제출했다고 하네요. 1차 제출, 2차 제출이 있답니다. 89가지는 이미 운행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다 완료를 했다 그럽니다. 그럼 3월 1일에는 지적된 사항이 다 해결됐다 확답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운행 준비는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포럼도 보니까 원래 배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초반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서로 의기투합하셨던데요. 이 투합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테임즈강의 클리퍼스, 허드슨강의 NYC 페리의 실질적인 실무 총 책임을 지는 분들인데요. 그분들 말씀을 뭐 이건 뭐 자꾸 뭐 저 자화자찬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근데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굉장히 시장님. 완성도가 높다. 자기들에 비해서. 그분들은 템즈강과 뭐 런던, 뉴욕의 그 강과 브리즈번의 강과 그 도시 규모와 계획과 모양새가 한강과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했겠죠. 그거는 시장님 추정이시네요. 그냥 배가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칭찬하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 가장 않습니다. 최근에 만들었으니까요. 뭐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이것과 설명을 드릴 관련해서 텐데 뭐 보도가 나오거나 뭐 비판하면 그때도 뭐 정정 보도, 반론 보도하면서 입틀 막 하실 건가요? 제일 큰 어저께 얻은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사항은 테임즈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리퍼스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을 하는데 15년이 걸렸더라고요. 보조금을 더 이상 안 받는 게 2015년경부터라고 그러는데 199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템즈강은 한강 수상 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그 인근에 이미 상권을 먼저 형성하고 규성을 한 다음에 배를 교통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이 먼저고 배가 다음 아닌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부동산에 접근을 가능케 하는 노선 하나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 저런 걸 디테일을 떠나서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시장님. 서울 한강 버스가 시간을 문제가 주시면 되는 디테일을 것은 다 말씀드릴 텐데 한강 버스가 문제가 되는 요약해서 것은 말씀드리겠다는 뜻이고요.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한강 버스가 잘 안 된 거고 수상 택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요. 모든 나라의 경험을 종합을 해보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후 조건, 지형 조건, 그리고 배라고 하는 그 교통수단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잔고장이나 잔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통계를 보면 테임즈강은 지금도 연간 400건 정도가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하고요. 허드슨강은 한 140건 정도로 본인들이 낸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관이 많은 장애물이 많은 사업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분들 모시고 확인한 거는 하드웨어가 절반, 소프트웨어가 절반. 다시 말해서 배 운항 기술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는 당연히 선장이라면 이런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준비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그 나라는 처음부터 그걸 빌드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매우 가치 있는 레슨이었다. 이게 짧게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뭐 좋은 거 배우셨는데 진작에 이거 도입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했어도 되는데 이게 모두 시장의 지금 덕지덕지 사고 때문이다라고 계속 이분들도- 비판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임운송 기간, 다시 말해서 시범 운행 기간을 처음에 좀 충분히 가졌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정도 적절히 하긴 했네요 하면서 그런 기간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전혀 그렇습니다. 그 세 분들을 모셔서 저는 우리나라 한강을 한강만한 규모와 한강과 유사한 도시 계획 속에서 배가 다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은 따릉이 얘기할게요. 시장님 제가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세운지구 때 한강버스 뭐 감사의 정원 때도 그랬는데 이 따릉이 건, 뭐 원중이 제소건 이런 중요 이슈 관련해서 서울시가 좀 자신 없는 일이 생기면 자료가 참 안 오고 대충 오고 봐도 뭐 별거 없고 이래요. 누락하기도 하고 허위 자료를 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단순 궁금증인데 이런 이슈가 생기면 시장께서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주지 말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도 당해가지고요. 아니면은 한강버스 사고 매뉴얼 때처럼 얘기하지 마라, 기자들하고 통화하지 마라 뭐 이런 매뉴얼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서요.
따릉이 관련해서 본격 질문 드릴게요. 462만 건 계정의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굉장히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기사 보니까 이 중학생 2명이 저지른 유출 사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니까 꼬리 자르게 바쁘다는 인상입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 교육은 서울시가 시설공단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교육은 했는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냐 하고 보니까 주로 지시한 사항이 따릉이 앱 이용 관리를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할 거냐에 좀 집중이 돼 있지 제대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디테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제가 확인한 사실은 작년 9월경에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는 다 부서장급으로, 과장급으로 다 보임이 됐고, 24개 투자 추정 기관까지 전부 다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오래된 것보다는 훨씬 더 최근에 아마 다 챙겼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번 이 유출 사고는 24년 6월인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에 사건이 난 것에 비하면 아마 좀 허술했던 그런 그런 배경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수사하는 사이버 경찰 측에서도 저희에게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수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이 유출 사고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디테일을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문의를 하니까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걸 알려줄 수 없는데 바깥에는 안 알리는 게 좋겠다. 당연히 수사 중이니까 그랬겠죠, 경찰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처리가 좀 그 해당 부서에서 지지부진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관리 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서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책임지고 사과해야죠. 네. 전면에 나서서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절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관이 대리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던데요. 이 사안이 전 쿠팡 김법석 보는 줄 알고 좀 그랬습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된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출된 직후에 밝혀진 게 아니라 24년 6월 달에 유출이 됐는데 해당 부서는 그게 그냥 사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 사고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된 그게 무슨 해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시장님, 몇 년 전에 됐든 그게 나중에 밝혀졌든 지금 밝혀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됐죠. 유출된 건 유출된 겁니다.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밝혀져서 우리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대처가 늦었고 어떻게 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과를 정확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 책임자로서 서울시의 산하단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 책임 범위 하나 있고요. 이 보호 조례가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처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을 그 전에는 이제 하시는데요. 체계가 좀 덜 다듬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점을 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조례는 생기기 전이지만 분명히 책임자는 있었을 거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 날 조사가 종료가 되고 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의 말씀인데요. 시장의 의무 관련해서 9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발생한 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에 그걸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확인되면 정보 주체, 그러니까 따릉이 이용자한테 개인정보가 뭐가 유출이 됐는지, 유출 시점은 언제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구제 절차랑 신고 접수 창구를 알려줘야 하는데 개별 유출된 주체들한테 연락이 갔습니까? 제 주변에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책무를 방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주체는 시설공단이고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단이 정보 처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개인정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정보 처리자인 상황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따릉이 업무는 공단에 위탁을 준 사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단이 주체가 됩니다. 이게 법령상 또 조례상 해석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단은 이 조치를 했나요? 받은 사람이 없던데요. 경찰에서 지금 최종적인 결과가 아직 오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462만 명의 따릉이 이용자들은 연락을 앞으로 계속 못 받나요? 이제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공단 이사장님이 정보 처리 그럼 담당자입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돼 있으면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위탁이 되어 있으면 책임자도 위탁 받은 쪽에 가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잘못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원칙인데, 따릉이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그 업무의 주체인 것이고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것인데 그거를 공단 책임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위탁을 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다 위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관리 책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을 아까 정치적으로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시설공단 법적으로는 한번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받아오시고요. 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장님이 보궐 당선되면서 임명됐고 유출된 시기 이후로 임기가 연장이 됐어요. 여기 이사장님도 그간의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넘어가면서 연임하신 건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분을 임명하기보다는 저하고 임기를 맞추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그런 고려가 바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차질 없이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정질이 마치면 24년 7월 18일 KT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따릉이 이거 정보를 관리한 게 KT라면서요. KT 클라우드가 디도스 공격 받은 이후에 그 내용 관련된 내용 분석한 보고 자료를 시설공단에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KT 침해 사고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황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행이 잘 안 돼서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섭식 장애에 관련된 건데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좀 적극 협조를 해서 비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과도한 저체중을 지향하고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서울시 대응이 영 미온적입니다. 어떤 걸 그간에 챙겨보셨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온라인 및 손목 닥터 구급 파파를 통해서 섭식 관련 검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등 의원님 관심 표명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9988은 여전히 비만 중심 아닙니까? 그래요? 섭식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네,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학생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청소년들의 교육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교육청과 같이 연계된 사업들도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